저는 최은서라고 합니다. 올해 62이고 지난 30년간 공연장 음향 설계와 문화재단 운영 일을 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모든 일은 제 며느리 민서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9살인 민서는 항상 성실하고 꼼꼼한 아이였지만 자신을 지키는 일에는 조금 서툰 면이 있었어요. 새로 들어간 곳은 레조넌스 스튜디오라는 사운드 웰니스 라운지였습니다. 도심에서 소음에 지친 직장인들을 위한 음향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었죠. 제 전문 분야와도 관련이 있어서 관심이 갔습니다. 민서가 첫 출근을 하고 며칠 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아이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뭔가 문서를 계속 다시 작성하라고 한다는 것. 처음에는 신입이니까 실수도 있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민서의 표정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 저희 현장 매니저님이 좀 까다로우세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그 까다롭다는 표현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일해오면서 터득한 감각이었죠.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항상 완곡하게 표현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레조넌스 스튜디오에 일반 고객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물론 민서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문화재단 이사장이라는 신분도 숨기고요. 레조넌스 스튜디오는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지하 2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차분한 우드톤과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어서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리셉션에서 간단한 설문을 작성하고 개인 세션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세션룸은 방음이 잘 된 작은 공간이었고 가운데에는 편안한 리클라이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헤드폰을 끼고 눈을 감으면 바이노럴 비트와 자연음이 조합된 사운드가 재생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편안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죠. 하지만 제 귀에는 다른 것들이 들렸습니다. 4kHz 대역에서 미세한 치차름이 계속 섞여 나오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못 느끼겠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주파수였습니다. 또한 세션 중간에 화재 유도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가려져 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안전 규정 위반이었죠. 세션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민서와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지만 저는 조용히 손짓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민서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레조넌스 스튜디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니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위반 사항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특히 현장 매니저인 도강민이라는 사람의 이력을 보니 KPI 달성에만 집착하는 전형적인 성과주의자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서가 또다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야근을 하고 나서 실패각서라는 것을 작성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장비 오작동이 있었는데 그 책임을 민서에게 떠넘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제가 민서에게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망설이다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전날 밤 자동 캘리브레이션이 실패했다는 경고가 떴는데 강민 매니저가 그냥 무시하고 다음날 세션을 진행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세션 중에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서에는 제가 점검을 제대로 안 했다고 써 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인했는데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라는 것을.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레조넌스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관찰했어요. 직원들의 움직임, 장비 상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록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운이 좋게도 제가 문화재단에서 쌓아온 네트워크 덕분에 해당 빌딩의 보안 시스템과 스튜디오의 장비 로그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안전점검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했거든요. 장비 로그를 확인해 보니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민서가 말한 그날 자동 캘리브레이션이 실패했다는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세션을 강행했다는 기록도요. CCTV, 오디오까지 동기화해서 분석해보니 강민이 민서에게 그냥 진행해라고 지시하는 음성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보니 다른 문제들도 드러났어요. 직원들의 무급, 대기 시간이 상당히 많았고 휴게 시간도 제대로 기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노동법 위반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부의 협조자가 필요했어요. 민서를 통해 알게 된 문가율이라는 동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점차 문제의식을 갖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율에게 접근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익명의 제보자로서요. 보호제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가율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이 목격한 여러 위반 사례들을 증언하기로 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장비 로그, 출입카드 기록, CCTV 오디오, 그리고 내부 증언까지. 하지만 이걸 어떻게 공개할지가 문제였어요. 제가 직접 나서면 며느리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문제의 본질이 흐려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문화재단의 운영이사인 박태림과 함께 업계 전반의 안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하기로 한 거예요. 태림은 숫자와 데이터로 말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는 즉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체계적인 위반이네요. 태림이 데이터를 보면서 말했어요. 조치가 필요합니다. 마침 레조넌스 스튜디오에서 원래 운영 리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강민이 자신의 성과를 포장해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그 직후에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거였죠. 운영 리뷰 당일 저는 참관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여전히 제 정체는 숨긴 채로요. 강민의 발표는 예상대로였어요. 매출 증대, 고객 만족도 향상 등 좋은 수치들만 나열하면서 자신의 성과를 과대 포장했습니다.
우리 팀의 철저한 관리 덕분에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강민이 자신만만하게 말할 때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곧 그 말이 얼마나 허황된지 드러날 테니까요. 강민의 발표가 끝나자 제가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제 신분은 밝히지 않은 채로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데이터가 있어서요.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세션에서 발생한 장비 오작동 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신입 직원의 실수였습니다. 이미 조치를 취했고요. 그렇다면 이 데이터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장비 로그, 시간대별 출입 기록, 그리고 오디오 파형까지 모든 것이 공기화된 상태로 보여졌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전날 밤 자동 캘리브레이션이 실패했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세션을 강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지시를 한 것은 강민 자신이었다는 것까지요. 또한 직원들의 무급, 대기 시간과 휴게 시간 허위 기재 문제도 있네요. 제가 추가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계속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결국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은 할 말을 찾지 못했고 다른 참석자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민서와 가율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여전히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의 회의 결과로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습니다. 강민은 직무에서 해임되고 감사회부되었어요. 무급 대기 시간은 모두 소급 지급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의 리듬 매뉴얼 V1.0이 새로 도입된 것이었습니다. 이 매뉴얼은 단순히 규정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담고 있었어요. 민서와 가율은 현장 개선을 담당하는 TF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일을 통해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특히 민서는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고 가율은 방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응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달 후 레조넌스 스튜디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전사고율은 정말로 제로를 달성했고 고객 재방문율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사람이 먼저, 소리는 그 다음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았거든요. 저는 결국 제 정체를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도 저에게 묻지 않았어요. 아마 눈치챘겠지만 굳이 확인하려 하지 않았죠. 이 일이 장모가 며느리를 도와준 일로 받아들여지는 것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를 데이터로 해결한 사례로 기억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 일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이 많습니다. 현장의 문제는 감정이나 개인적인 관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록과 객관적인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폭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절차를 밟고 증거를 준비해서 문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민서는 지금도 레조넌스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팀 리더로 승진해서
후배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가끔 집에서 만날 때 그 아이가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해진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어느 날 민서가 저에게 말했어요. 장모님, 그때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냥 참고만 살았을 거예요.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야. 환경과 리듬을 고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돼. 현장은 항상 진실을 기록합니다. 파형도, 시간대도, 모든 데이터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그 기록들을 제대로 읽고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실을 바탕으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저는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잠입 수사를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언제나 귀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특히 가장 조용한 진실의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음향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 때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